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공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식은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금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공매도가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매도라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의외로 쉽게 풀어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공매도를 세상에서 제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예정이고요. 제가 과거에 주식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공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식은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설명을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시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PPT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라는 학생이 있고요. A는 문방구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떠한 학용품이 얼마의 가격으로 들어올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내일 1,000원 하던 연필이 500원에 할인이 돼서 들어온다는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B는 연필을 가지고 있고 C는 1,000원을 가지고 있어서 연필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A는 내일 연필이 싸게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비록 본인은 연필은 없지만 B에게 연필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빌린 연필을 C에게 파는 거죠. 지금 현재 연필의 가격은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이 됐어요. 문방구에 연필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연필은 앞서 A가 얻은 정보대로 500원인 겁니다. 그러면 500원을 주고 A는 연필을 갖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거래가 남았죠. B에게 어제 빌린 연필을 돌려줘야 해요. 연필만 돌려주면 A는 고스란히 500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예요. 공이라는 한자어는 빌 공자잖아요. A는 연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필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얻고 나서 없던 연필을 B에게 빌려서 C에게 팔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싸게 들여온 연필, 즉 반값 50% 할인된 연필을 다시 B에게 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매도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거를 기간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기간 투자자들, 외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식이 없어도 주식이 떨어질 거라는 정보를 미리 얻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한 정보에 상당히 민감하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럼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즉 빌공짜,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팔고 나중에 떨어진 주식을 갖기만 하면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A라는 친구가 이 공매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학교에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A가 자꾸 연필을 빌려서 팔더라. 그러면 얘 문방구집 아들이니까 내일 싸게 연필이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주식이기 때문에 팔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A라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인들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또 주식을 더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에서 공매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질 걸 예상하고 떨어질 정보를 얻고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자면요. 공매도라는 것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래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것이 기본적인 원리지만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규제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능과 장점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공매도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외인 투자자들은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공매도가 없는 시장은 그로 인한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들이 선호하는 공매도의 장점은 뭐냐면요.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을 확보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욕조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퍼내요. 퍼내죠. 그러면 이 빈 공간을 물이 채우려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물 한 바가지를 퍼냈을 뿐인데 이 어항 내에서는 물이 순환을 하게 되겠죠. 즉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이 순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식민현금화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매도 매수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로 인해서 거래 효율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겁니다.
즉 매도 매수가 많게 되면 우리가 가격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찾아가는 어떠한 그래프처럼 매수와 매도가 많아지면 이런 가격의 적정성을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기능은 이론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찾아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효율성을 찾게 되면 가격은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즉 하락세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거래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공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거품이 빠지고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도 가치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가치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매도의 이런 순기능들을 통해서 가치평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공매도는 어떠한 순환 펌프의 역할들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잔잔해야 될 물결을 강제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은 악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잔잔한 시장에서는 그것을 순환시켜줘서 정화될 수 있는, 즉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물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요. 공매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이론적으로도 어렵고 규제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나 역할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만에 금융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